네, 안녕하세요. 경기진협대학별 26, 25 비교의 한 세대를 담당한 군포중앙고등학교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다른 것보다는 맨 밑에 있는 군포중앙고등학교에 3학년 3반 이쁜 귀여운 뽀짝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네, 그래서 한세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주요 변경 사항과 그 다음에 대입 분석 그리고 핵심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3번은 이제 어찌됐건 제가 생각했던 거고, 선생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같이 좀 생각해서 지원 전략을 짜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이제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한세대학교는 올해 크게 모집 단위 정도가 배편이 됐지 각 학과의 입학 정원이 막 이제 변경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문사회학부로 사회과학부나 공공서비스 언어학부가 이제 통폐합이 됐을 뿐 큰 거는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대학과 거의 동일하게 학교폭력 조치상에 따른 감점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한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단순 이제 정량적으로 감점되는 요소를 갖고 있는데 우선 조치사항 1호부터 3호까지는 이제 0호 0점이 되고 나머지부터는 이제 차등으로 점수가 되고 8에서 9호부터는 부적격으로 바로 탈락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재미난 점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학교들과 같이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점인데요. 여기 학교 이제 한세대학교 주변에 있는 게 안양대, 성결대, 협성대 정도가 같이 비교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양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형에서 일정 비율 1호부터 해서 쭉 감소되는 것을 이제 조치사항으로 반영을 했고요. 성결대는 한세대랑 동일하고 그 다음에 협성대 같은 경우에는 1호부터 3호도 역시 10점씩 감점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반에서 자기 학생들 중에 학교 폭력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에 따라서도 학교 추천을 잘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걸 곰곰이 읽어보다가 저는 이제 4번을 이제 처음 제대로 인지를 했는데 최종 등록자 즉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한 이제 졸업 예정자인데 만약에 졸업 전까지 어찌 대부분 요즘엔 겨울방학 전에 졸업을 하니까 1월 달까지 만약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생겼다라고 하면 대입에서 탈락이 다시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아이들한테도 약간 안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학교에서 제발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세대학교 이제 대입 분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요. 한세대학교는 기본적으로 군포에 있습니다. 군포에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역은 이제 1호선의 당정역으로서 걸어서도 가능하고 버스로도 충분히 가까운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세대학교 위치가 지금 여기가 군포에 있는데요. 군포면 어찌됐건 우리가 큰 경기도에서 남서권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한세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이 북부에서 넘어온다거나 남동에서 넘어오기보다는 대부분 남서권역에 있는 여 경기도 지방의 친구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수한 한세대학교라고 생각한다면 IT학부와 간호학과를 우리가 자연학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문사회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체능이라고 한다면 대략 비율이 인문이 한 230 정도, 자연이 한 120 정도, 예체능이라고 할까요? 이쪽 비율이 160으로 이루어진 학교입니다. 따라서 약간 인문 중점에 가까운 학교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경기진협에서 25 수시 입결 분석 사항을 이제 한세대학교로 발췌를 해 왔는데요. 지금 인문이 이제 파란색입니다. 이제 인문이 파란색이고 자연이 초록색, 예체능이 이제 빨간색 이렇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경기도에서 분석 자료를 보내준 거기 때문에 전체 합불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확인하기에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인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4에서 5등급대 교과 전형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자연 친구들은 조금 더 위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해 보시는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는 것도 확인해 보면 4등급대, 3등급대 역시 확인이 되고요. 여기도 3에서 4등급대 친구들이 역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평균적인 우리의 등급이라고 본다면 학과 전체입니다. 그래서 인문은 4.4 정도의 약간의 커트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연은 4.4 역시 인문과 자연이 큰 변화가 없는 대형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세대학교의 대표적인 게 교과 면접형이라고 해서 1단계의 7배수로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만 판단한 다음에 그리고는 나머지는 면접 앞선 1단계 교과에 60, 면접 40으로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지금 보면 확실히 5등급대 친구들이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많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역시 많이도 붙고 합니다. 이제 학생들의 기대치가 많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인문 같은 경우에는 5.16, 자연 같은 경우 5.33으로 교과 전형보다 약간 플러스 1등급 뭐 더 1등급 낮은 등급 친구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를 좀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하, 교과로는 4점대 중반까지 좀 생각을 해보고 면접을 생각한다면 5점대 초반 친구들도 한번 트라이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세대를 쓴 친구들이 그럼 동일 학교에 어떤 전형을 썼느냐라는 걸 보시면 좋은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그냥 단순 교과 전형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입니다. 자연이고 여기 예체능이 지금 초록색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인문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예체능이다 보니까 실기 이쪽 친구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자연 친구들인데 자연 친구들을 지금 여기서 교과 지원한 걸로 보면 남서울대 쓰고 수원대, 안양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조금 여기에서 동떨어진 학교들이 조금 보이는 게 남서울권을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세대는 크게 자연의 학과가 간호학과랑 IT학과가 있다는 걸 생각해 두신다면 남서울대나 수원대가 아마 선생님들이 이해 가실 겁니다. 간호학과 지원 친구들이 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한세대학교 주변에 있는 성결대, 협성대, 안양대 그 다음에 조금 멀리 갔을 때 한신대나 평택대 그 다음에 근성 있는 친구 가천대 다 떨어졌네요. 자, 친구들이 지원을 해서 뭐 합격도 하고 이제 된다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저는 이제 이걸 분석했을 때 이제 여기를 조금 주목해서 봤는데요. 특히 이제 인문 쪽 어찌 보면 자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라는 이제 특수성이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좀 있다면 이제 인문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다른 학교에도 좀 많이 있는 학과들일 텐데 한 세대 학생부 면접 우수는 어찌됐건 교과 그 다음에 1단계 7배수에 그 다음에 면접으로만 특히 교과 면접이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역시 잘 보셨을 때 동일한 전형으로 성결대나 그 다음에 협성대 미래역량 우수 전형을 같이 지원하는구나 뭐 요렇게 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부분 뭐 요쪽도 하지만 그냥 교과 이제 뭐 여기도 있네요. 교과. 그냥 교과 전형을 좀 많이 보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선생님들, 저는 여기서부터 하나 떠올랐던 게 뭐냐면, 인문 좀 친구들일 텐데, 과연 이 내신 등급 때, 요 친구들 때, 5등급 때죠. 지원을 좀 많이 하니까요. 이 친구들이 뭐를 할까? 그냥 다 교과를 쓰는 겁니다. 그냥 교과. 그냥 교과 전부 다. 논술을 준비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죠. 논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수능을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왜 이렇게 종합을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뭘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찌됐건 여기에 100 중에 23에 대한 이제 차이가 있는데 합격생이죠. 생각보다 또 합격 인원들이 좀 적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군포라서 그런지 이 학생부 면접 전형은 사실은 요 등급대에는 굉장히 매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입니다. 5등급대에 어찌됐건 가까운 근교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데 너무 지원 인원이 좀 적지 않나?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왜 이걸 안 할까? 왜 이 전형을 좀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이 교과 면접이라는 것 자체도 안 하려고 한다. 그냥 마음 편하게 교과로만 할 거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뭐 학교에서 교과 면접이나 면접 준비를 당연히 해줄 거라고 보는데 아이들이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건가? 정말 긍정적으로 수능을 본다고 하면 이제 칭찬을 하고 싶은데 대체 이 친구들은 뭐를 할까? 자, 근데 여기서의 고민이 현실적으로도 한 세대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게 지금 26 모집 인원에 대한 인원 파악인데요. 요게 큰 변화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모집 인원은 동일한데 25에서 봤을 때보다 지금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같은 경우에는 8명이나 줄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7명을 플러스해서 학생부 교과 우수자로 뽑고 있습니다. 자,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명을 지금 하고 플러스 3명을 학생부 교과 우수자에서 넣는, 즉 생각보다 학생부 교과 면접 우수자의 인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럴까? 학생들이 지원을 정말 안 하나? 정말 인원이 좀 감축했다는 걸 선생님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정시 모집도 이제 한 세대가 왔는데 소폭 정시 모집 인원도 줄고 사실 이제 수시 쪽에 조금 강세를 보이려고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수시에서 끝내야 되는 학교일 텐데 왜 이 매력적인 학생부 면접 우수자의 지원자를 줄일까에 대한 이제 구구심을 가지면서 그 뒤에 제가 한세대학교의 대입 핵심이라는 것으로 좀 같이 좀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6 대입의 한세대학교의 대입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학생부 면접 전형에 뽑는 인원이 준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당연히 경쟁률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마 올라가긴 할 겁니다. 또 하나 그거에 따라서 커트라인은 올라갈 거라고 당연히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뭐냐고 하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25 대입 결과인데요. 경쟁률 한번 좀 볼까요? 자, 경쟁률이 지금 분명히 1단계에 7배수인데 7배수를 넘는 게 지금 11개 모집 단위에서 총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만 좀 넘었네요. 그러면 7개는 나머지에 지금 여기 있는 4개 전형은 7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한 친구들은 그 다음에 모두 다 면접을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좀 좋겠지만 대입 전형을 세팅하고 있는 대학교 입장에선 사실은 망한 전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하나의 우수한 친구들을 조금 걸러내서 그 다음엔 의미 있게 면접으로 솎아내려고 하는 거에 좀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두 번째 사이트로 보는 것은 24 대입 결과인데 24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경쟁률만 보시면은 7대1을 넘는 학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능한 당연히 간호나 그 다음에 경찰행정 같은 경우에는 가뿐하게 넘을 텐데 나머지 학과 같은 경우에는 7보다 살짝 넘거나 그 근방이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치에 대한 비교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제가 그러지 못했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엑셀을 좀 잘 못 다뤄서 대충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24 대입 결과랑 25 대입 결과를 비교를 했을 때 노란색 음영되어 있는 거, 노란색 페인트 칠되어 있는 거는 경쟁률이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쟁률이 낮아진 거는 좀 파란색 처리를 했는데요. 24에서 25의 변화는 생각보다 되게 컸습니다. 신학과가 이제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랑 통폐합이 되면서 신학과가 됐고, 그 다음에 IT 학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공학이랑 ICT 융합공학이 합쳐지면서 IT 학부가 돼서 대단한 학과 개편이 많이 일어난 게 24 대입이었지만 26 대입은 25 대입 결과랑 동일하게 갑니다. 네,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살짝 조금씩은 면접 인원들이 줄었다라는 것만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면접 인원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경쟁률은 당연히 생각했을 때 높아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노란색 음영은 당연히 많죠. 근데 신기한 건 파란색 친구들이라는 거죠. 줄은 겁니다. 인원도 줄었는데 줄고, 또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숫자 표시한 것들은 뭐냐면 이 세 개, 끝에 세 개는 최종 등록자 학생의 성적인데 거기에 최고자,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끝인데요. 이게 24보다 25의 결과가 더 낮은 것들은 제가 지금 전부 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면 우리가 파란색 친구는 경쟁률이 낮아졌으니까 오케이, 그럼 최종 등록자 내신도 낮겠지.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경쟁률이 높아진 학과들도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좀 더 내신 등급이 낮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기를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한 세대의 전체적인 어찌됐건 면접이 등록자가 내신 등급은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많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한 세대한테는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생들한테는 면접 준비를 조금이라도 좀 더 한다면, 즉 내가 내신 등급이 낮지만 조금 더 많이 면접 준비를 했을 때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결과로 경쟁률은 사실은 인원수를 조금 줄였으니까 경쟁률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애가 그렇지 않은 애보다는 적을 것이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붙은 아이들의 경쟁률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조금 더 내신 등급이 낮은 아이지만 착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면접을 열심히 준비시키면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들여보고, 두 번째는 어찌됐건 면접 우수자의 소폭 인원 감소 이동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도 경쟁률이 하락이 나올 것이며, 작년 대비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추천을 한다면 내신대가 조금 낮은 아이들도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한세대학교의 교과 반영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는 24 전형 방법이라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고, 24 유튜브 모음집을 한세대 편을 확인하시면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세대학교의 대입 전형에 대한 박상철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선 선생님들께서는 4, 5등급 대 아이들, 4등급 때는 교과 잘 가고 5등급 대 아이들을 좀 잘 구슬려고 면접을 쓴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면접형의 결과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세 번째는 말씀 안 드렸었는데, 제 입학처 분이 꼭 언급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통화를 좀 자주 했어가지고. 자, 말씀드리면 한 세대는 디자인 학부를 실기도 당연히 뽑지만 오로지 수능 100으로만 뽑는 전형이 또 있습니다. 수능 전형이라고 해서. 그래서 수능 공부를 잘하는, 수능 성적이 높은 아이들도 미술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안내코자 좀 여기다 써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초록색은 이제 저의 이제 제 인용 생각인데, 좀 한 세대에도 대대적인 좀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말 메인 전형이라고 하고 있는 교과 면접형이 7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라리 논술 전형을 넣고, 뭐 또 아니면 논술 전형 안 넣는다라고 한다면 면접 인원을 더 축소해서 7배수까지를 좀 더 확보를, 좀 더 아이들을 거른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을 시키건, 또 하나 아니면 서류 전형을 넣어서 그 해당 학과를 좀 더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 학생을 뽑게끔 좀 다양화된 면접 전형, 대입 전형을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유능한 인재를 한 세대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가 이제 제가 사는 곳이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곳이 또 군포다 보니까 한 세대에 좀 더 애착을 갖는데요. 제가 했던 이런 영상이 그다음에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코멘트가 선생님들은 앞으로 한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